않겠죠, 세법? 공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배웠나요? 취득세 배웠죠? 세 문제짜리.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배워요? 오늘 재산세 세 문제짜리. 그 다음 주에는 뭐를 배워요? 양도소득세 여섯 문제짜리. 이 세 가지만 잘하더라도 12개 점수가 남아 돌잖아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법은. 나머지는 한 문제짜리니까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죠, 그죠? 출제 문항 이 정도. 자, 161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재산세. 예? 재산세 처음부터 할 거예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알고 학원에 와야죠? 그냥 책만 들고 와. 네? 180페이지? 아, 납세 의무자. 이거 끝났구나. 과세대상 끝났네, 그죠?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분리, 별도, 종합. 이거 구분하는 거 한 문제짜리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배운다? 납세 의무자를 배웁니다.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납세 의무자. 자, 어디에 나왔어요? 180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는 하루에 결정하죠? 몇 월 며칠. 그래서 원칙이 뭐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언제? 6월 1일 현재.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하루에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6월 1일.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납부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무슨 기준이에요? 뭐 기준? 잔금 기준. 항상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이다. 그래서 잔금을 주고받으면 잔금을 준 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고요.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뭐를 갖고 따진다? 등기 기준. 자, 그래서 참고 나왔네, 거기.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유상, 돈 주고 산 거죠? 잔금 지급 여부에 따른다. 잔금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럼 6월 1일까지 팔면은 1년치는 누가 낸다? 매수자. 가운데 수가 들어가야 돼요. 6월 2일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도가 들어가야 돼요. 6월 1일까지 잔금 주고받으면 6월 1일 누구 거예요? 매수자. 6월 2일부터 잔금 받으면 6월 1일 누구 거였어요? 매도자. 제일 세법에서 쉬운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안분한다 그런 거 없어요. 행정편의상.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나왔네. 참 180페이지 밑에 나와 있죠? 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됐다.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양, 수인, 가운데 수. 도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낸다? 양, 수인.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내는 거예요? 양, 도인. 이렇게 6월 1일 주인이 내는 거예요. 팔고 가더라도. 자, 그 다음 오른쪽 봅니다. 공유재산. 공유.
그럼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내는 거예요? 지분권자.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고요. 괄호도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봐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좌우간 공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할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누가 낸다? 지분권자.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공동등기된 아파트는 지분만큼 계산해서 고지서가 2장 날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 지문도 꼭 기억해야 돼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주택.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택인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그 자체는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뭘로 나눕니까? 시가표준액 비율 밑줄 긋고. 절대로 이 지문은 면적 비율로 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주택이 있다고요. 주택이에요. 주택. 그럼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 그 자체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잖아요.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해요. 통합 과세하잖아. 건물가액, 토지가액을 합쳐서.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며. 건물은 갑이고 땅은 을이야. 달라. 다르든 같든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합쳐서 뭐를 먼저 계산합니까? 산출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이게 1번 지문이에요. 주택은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요. 토지 건물을 구분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합산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합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2번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나눠야죠. 안분.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2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나눌 때,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에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거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뭐 생각하는 척 하네요. 그래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은 해야지.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만. 나머지는 다 시가표준액 비율입니다.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고요. 세금을 나눌 때. 자, 예외. 의제납세무잖아요. 자, 이번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1번보다 공부상 소유자다. 공부상 소유자. 어떨 때 두꺼운 글씨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사실상 소유자가 갑이고 그 다음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네요. 달라. 원래는 똑같은 거죠. 내가 사실상 소유자고 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고요. 원래는 똑같아요. 근데 다를 수가 있다. 달라. 그래서 갑 그리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라고요. 어떨 때 달라요? 소유권 변동. 팔았다 이거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 팔았어. 팔았는데 뭐다?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갑을 모르니까 관청은 신고를 해야죠. 땅 팔고 집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어봐.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요?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 그러나 신고하면 이해를 알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뀌어요. 신고하면 진짜 주인, 안 하면 모르니까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뭐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잖아요. 시청은. 자,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네모 나왔잖아요.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미등기됐을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우리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스 나왔네. 자, 6월 1일까지 팔면은 1년치 누가낸다. 매수자 가운데 수가 들어가야 돼요. 전에 팔더라도 1년치 누가낸다. 매수자 가운데 수.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낸다. 매도자 가운데 도가 들어가야 돼요. 자, 밑에 언제 잔금을 주고받았어요? 5월 28일 날. 5월 28일 날. 자, 근데 신고 안 했죠? X. 그럼 1년치 누가내? 공부상. 신고했도 동그라미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림이 어지러우면 절대 그림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림은 보지 말자. 어지러운 분들은 아니 법조문대로 공부하면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림은 정신이 없대. 그럼 보지 말아요. 정신이 없는 거. 그 중개업 공부할 때 어려운 거는 또 어려운 거는 머리 싸매고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60점 맞게요. 그냥 어려운 걸 갖고 되지도 않는 거, 그죠? 시간이 지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는 제껴. 자신 있는 것만 하라고요. 이런 그림도 어지러운 분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양괄호 2번. 상속이네. 자, 상속 원인이. 상속 받았죠? 상속이 개시됐잖아요. 근데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도 안 했네. 이건 뭔 뜻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나요? 지금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절대 이 지문은 신고를 안 했다고 공부상 소유자면 틀린 거예요. 주된 상속자. 왜 여기는 공부상 소유자를 쓸 수 없을까요?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했잖아요. 그죠? 사망. 좀 고급스럽게 써. 죽었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박스 나와 있네.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라고요. 그럼 자녀도 상속받고 배우자도 상속받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갈까요?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공동받았다면 배우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배우자가 많이 받잖아. 0.5. 그러나 자녀만 받으면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 되죠? 이럴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럼 이거를 다 법조문으로 표시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입니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장자. 연장자는 이상하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옳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중개사의 특징은 글씨만 다르면 이상하게 느껴. 연장자랑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종중. 종중이네. 자, 공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개인 명의. 그럼 개인이 공부상이죠? 근데 사실상은 누구 재산입니까? 종중. 그럼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정부는 종중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개인인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만약에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종중, 사실상 소유자인.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개인, 공부상 소유자. 한글만 잘 읽으면 돼요. 자, 4번은 별 하나 붙여주시죠. 다 이거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수. 자, 누구랑 거래했어요? 두꺼운 글씨. 국가,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틀려요.
자, 이게 대전시청이네. 대전시청. 이거 구청사를 파는 거예요. 신청사로 이사가기. 이거를 매도한다고요. 매도. 가백이 매도합니다. 금액은 100억짜리. 100억. 근데 매도하는데 조건이 뭐다? 연부거래예요. 연부. 연부. 연부란 단어 나왔죠? 연부. 이거는 할부가 아니라 연부.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짜리를 계약서를 몇 년 썼다? 5년. 5년 썼어요. 덩어리가 크니까. 연 나왔다. 이거 어떤 년? 어떤 년? 2년. 그 세법은 2년도 있고 3, 3만 년도 있어. 2년. 그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라 그래요. 계약서 몇 년 써서 5년. 그럼 5년에 걸쳐서 나는 거죠? 나누어 내는 거잖아요.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번에 얼마씩 내는 거야? 20억씩 이렇게 20억, 20억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5번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취득세는 몇 번 내야 돼요? 갑돌이는 취득세 내야죠? 몇 번? 5번 취득세는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는 거예요. 100억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는 전체 재산 100억에 대해서 낸다고요. 자, 그래서 20억 주고 20억 주고 20억 주고 줬어. 자, 3번 줬네. 그럼 2번 남았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뭐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고요. 무상. 갑돌이가. 그럼 이 갑돌이를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그럼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2번 남았잖아. 진짜 주인은 대전시청. 대전 거잖아. 대전시청 거. 그러나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그럼 매수계약자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전시청을 수리해서 임대사업한다고요. 그럼 임대사업해서 대전시청을 사용할 수 있죠? 수익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돈 챙기는 사람은 매수계약자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매수계약자예요. 사용수익을 하니까. 단 유상일 때는 이거를 구분 잘해야 돼요. 있다. 유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유상은 뭐다?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대전시청이 내야지. 대전시청은 과세권자니까 비과세.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유상은 사용료를 주니까 없다.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이니까 매수계약자.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는 박스에 점이 나오죠. 박스에 시커먼 점. 국가, 지자체 조합 맞네. 선수금의 밑줄 다 그거 있죠? 선수금이 뭐야? 미리 받은 돈. 얼마 미리 받았어? 60억. 이게 연부거래란 얘기예요. 60억. 미리 받았잖아. 60억.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납세할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럼 국가 등이 아니잖아. 법인이니까.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떨 때만 매수자가 된다?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파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 등이 아니므로 뭐다?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이. 과세관청이 모르잖아. 매수계약자를.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이해됐어요? 근데 누구랑도 할 수 있어. 개인. 앞에가 개인이더라도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계약자는 반드시 누구랑 거래해야 한다? 국가 등. 앤드 연부무상. 자, 그 다음 5번.
신탁재산의 수탁자. 이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신탁법이에요 이거.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무슨 등기가 돼 있을까요? 신탁등기. 수탁회사야 이렇게. 신탁회사. 이렇게 막 신탁은 맡긴 거죠. 그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수탁자.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위탁자. 그럼 실질주의는 갑이에요? 신탁회사예요? 실질주의는 갑이잖아. 근데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위탁자에게 안 보내고 이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위탁자가 자산을 맡겨놓고 해외 등 장기 처리할 수 있죠. 국내에 안 들어와. 그럼 세금 걷기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법은 뭐다? 수탁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고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위탁자가 갑돌이만이 아니라 을돌이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노란 재산을 맡기고 을돌이는 하얀 재산을 이렇게 맡겼다고요. 위탁자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받는 입장은. 그럼 갑과 을은 동일한 납세 의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뒤에까지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꺼운 글씨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납세 의무자 그러면 안 돼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 동일한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어떤 땅이에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죠. 그러니까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 그랬어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종전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사용자. 이번에는 사용자네. 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사용자가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는 사용자예요. 용자가 들어갔잖아. 사용자.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면 여성들은 팔자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TV에 선우 용녀가 나와서 지가 팔자 써야 돼. 용자 들어가서. 그냥 해본 소리예요. 용자. 절대 이 지문은 사실상 소유자 쓰면 안 돼요.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 첫 번째 점. 소송 중. 누구 건지 모르잖아. 소송 중. 두 번째 점은 뭐다? 행방불명, 생사불명. 누구 건지 모르죠? 생사불명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사용하는 뭐다? 사용자, 용자. 알아들었나요? 세 글자, 다섯 글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귀속이잖아. 포인트가 귀속. 귀의 속삭이잖아. 서건서건 분명하지 않게 사람 앞에 두고. 사용자예요. 우리 처갓집 가면 꼭 그래. 나에 제껴놓고 지네들끼리만 소곤소곤거려. 참 신기하더라고. 여성이란 그 자체는 사유는 제껴두고 뭔 말 하는지 몰라. 방에서 문 닫아놓고 소곤소곤거려. 셋이.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 욕하고 있을 거야.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184쪽.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갑니다. 자, 과세 표준.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재산세는 뭘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종가세예요. 종량세가 아니라. 그럼 종가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되는 가액 이런 거 안 써요. 뭐 기준이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 표준액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용어. 제일 잘하는 거 용어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는 것도 나와요, 가끔.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 학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결정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용어. 용어라도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이거. 제일 쉬운 거, 용어. 자, 그래서 대상은 몇 개요? 5가지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자, 그럼 거기 보라고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을 연재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에요. 두꺼운 글씨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에요. 자, 그럼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칠판 한번 볼까요?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이 지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뭐를 물어볼 때?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 그럼 여기 보자고요. 이 시가 표준액은 시세의 몇 프로 수준으로 발표한다 그랬어요. 공부할 때는 70에서 몇 프로? 80% 수준으로 발표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은. 그러니까 그럼 선박항공기는 이 녀석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고, 그럼 여기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하게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곱한다. 그럼 비율을 곱하면 이 시가 표준액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내려가. 그래서 비율은 조정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도 올리겠죠?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도 내려준다고요. 그래서 좌우간 비율 방법을 쓰면 재산의 가치가 내려가요. 단 이 비율은 뭐만 쓴다?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안 쓴다고요. 더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비율을 알아야죠. 토지건축물은 비율이 몇 프로다?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 60%.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럼 밑에 박스 나왔잖아요. 184 토지건축물 주택 세 가지.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만 사용한다. 틀려요. 주택 세 가지. 옆에 뭐가 붙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럼 오른쪽 참고.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다? 부자들이니까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낮춰준다고요. 100분의 60. 60%. 자, 선박항공기는 그대로 써요.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쓴다고요. 그래서 참고 시가표준액 용어 나와 있죠? 용어 나와 있잖아.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뭐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이게 시가표준액이에요. 그 다음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이런 공식을 통해서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다 옆에 적혀 있나요? 옆에 적혀 있네. 자, 그래서 박스 세 번째 박스 보면 뭐야? 취득세는 개인 법인 구분하죠?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믿을 수 있는 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나 재산세는 이런 거 안 써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과세 기준일 연재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은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단독주택이네. 과세표준이죠. 토지와 건물을 일체 하나로 발표해요. 일체 통합해서 개별 주택가액 한다. 틀렸네.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없잖아요. 단 이 지문이 시가표준액을 물어보면 맞는 지문이에요. 과세표준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죠. 뭐가 없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토지도 개별 공시지가 틀렸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다. 왜? 과세표준 물어보니까. 자, 3번은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 맞네. 100분의 60을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맞잖아요. 답은 4번이네.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옆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넘어가죠. 186페이지. 5번은 틀렸잖아요. 5번은.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 시가표준의 기준.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써요. 법인장부, 뭐 거래가액, 신고가액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율로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파트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 그럼 매년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시세가 4억짜리입니다. 4억. 근데 공시가격이 3억이에요. 공시가격이 3억이라고요. 그럼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를 갖고 계산할까요? 4억, 3억. 네? 4억 갖고 계산해요? 3억 갖고 계산해요? 3억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4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3억 갖고, 이게 과세표준이 아니죠? 여기다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그러면 과세표준은 3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얼마가 된다? 8천만원.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쓰면 재산의 가치가 내려간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면 돼요?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60%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3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고요? 1억 8천만원. 자, 186페이지 보자고요. 세율로 들어갑니다. 1번 재산세는 이용 상황에 따라 둘 다 쓰죠?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노진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노진세율. 둘 다 써요. 그리고 2번 시장구청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에 따라 밑줄 그어 표준세율, 탄력세율이죠? 100분의 50. 항상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다. 그럼 가감만 거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년 내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이게 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취득세는 무조건 탄력세율을 쓸 수 있어.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불가피할 때만 쓴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불가피할 때 썼을 때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막 쓰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만. 불가피가 뭐다?
특별한 재정수혜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죠. 이럴 때만 쓸 수 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재산세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서울 때문에 그래요. 9년 전에 강남 주민들은 재산세를 깎아줬어. 탄력세율을 써서. 강북 주민들은 안 깎아줬어. 그래서 지역 간에 난리가 나죠? 왜 강남은 깎아주고 강북은 안 깎아주느냐? 지역 간에 세금 불균형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아예 법에서 너희들 구청장 마음대로 깎지 말아라. 알아들었나요? 불가피할 때만 깎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토지 나왔네. 자, 토지 나와있죠? 토지 나와있잖아. 나머지는 필요 없고 종합합산. 자, 종합합산은 3단계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잖아요. 5천만원까지는 1000분의 2, 1억 초과는 1000분의 5. 근데 종합합산은 세금 어떻게 계산해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요. 종합합산은 합산한다고요. 여러 개의 땅을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한 가액의 3단계 초과누진입니다. 항상 초과누진은 단계별로 곱하는 거죠.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자, 그 다음 별도 합산도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각각이 아니라 뭐다? 합산. 3단계 초과누진이에요. 자, 그 다음 분리는 합산하지 않는 거죠. 분리는 토지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각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농지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007. 공장용지는 0.2%. 골프장은 사치죠? 사치는 무조건 4%.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 차등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잖아요.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죠? 이런 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비례세율. 그래서 농지 봐요. 1억짜리도 007, 2억짜리도 007, 3억짜리도 007.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죠? 일정하게 곱한다. 비례세율. 그러나 공장용지는 다르게 곱하죠? 0.2%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봤을 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가장 낮은 세율을 찍어라 그러면 뭐 찍으면 돼? 가장 낮은 세율은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답이라고요.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최저 몇 프로야? 1000분의 2, 1000분의 2잖아. 그죠? 가장 낮은 세율은 007%를 찍어야 돼요. 1000분의 0.7. 가장 높은 세율을 찍어라 그러면 4치를 찍으면 답이야. 제일 아래 4%. 그럼 나머지는 다 중간에 끼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가장 높은 거는 무조건 뭐 찍어라? 4치 4%. 그죠? 가장 낮은 거는 농지, 공장용지, 임야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자, 넘어갑니다. 자, 건축물. 이번에는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축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자,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25%. 1000분의 뭐다? 2.5. 건축물 1000분의 2.5. 퍼센트로는 뭐다? 0.25%.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이 사치야.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다? 4%.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한 번 출제됐어. 일반 건축물은 0.3이 하면 안 돼요. 0.25. 이거 1000분의 2.5.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 1000분의 40. 자, 그다음 출제되는 거는 뭐다? 양괄호 3번. 주택이라고요. 출제되는 거는 주택이에요. 자,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별장과 이외.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별장은 사치죠? 사치로 결정되면 무조건 몇 프로야? 4%. 나머지 이외의 주택은 4% 하면 안 돼요. 초과누진. 최저 0.1에서 최대 0.4.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4단계. 이외의 주택은
그래서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가장 낮은 게 아니죠? 1000분의 0.7이 가장 낮은 거예요. 이것도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억 원 초과할 때는 뭐다? 1000분의 4. 그래서 최저 0.1에서 0.4.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아파트 과세 표준이 얼마 나왔어요? 1억 8천. 세율은 무슨 세율을 곱해요? 무슨 세율? 초과 누진세율. 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봐야 얼마 나오나. 그래서 이거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세율 표 보고 초과 누진세율 보고 한번 계산해보라고요. 자, 1억 8천만 원이죠. 그럼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 봐야죠. 원리를. 3단계에 들어가잖아. 1억 8천원. 1억 5천 초과 3억 이하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초과 누진은 절대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세법 점수 안 나와요.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말자. 자, 그럼 3번 계산해서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리가. 그럼 첫 번째는 6천만 원. 1단계는 곱하기 0.1. 그럼 얼마 나와요? 6만원. 절대 계산기 쓰면 안 돼요. 세법은. 6만원 내려왔잖아. 더하라고. 자, 두 번째는 얼마예요? 6천 초과 1억 5천. 그럼 9천이네. 그럼 두 번째는 몇 프로를 곱하는 거예요? 0.15. 얼마 나와요? 13만 5천원. 그래서 1억 5천까지는 계산이 돼 있잖아. 1억 5천까지는 계산이 돼 있죠? 19만 5천원. 그래서 1억 5천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거잖아. 밑으로 내려왔잖아. 19만 5천원. 그러면 얼마만 계산하면 돼? 3천만 계산하면 되지. 3천은 몇 프로다? 0.25. 계속 세율이 변동되고 있잖아요. 7만 5천원인가요? 그럼 합쳐야지. 누적. 합치면 재산세는 얼마 나온다? 27만. 절대 계산은 하는 게 아니에요. 초과 누진은 원리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하는가? 절대 계산은 하지 말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세율이 높아서 계산은 하지 말자. 초과 누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계산을 하냐고요. 제가 쓸데없이 지금 해본 거예요. 그래도 계산은 할 필요 없어도 원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과 누진은 단계별로 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합치는 거라고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별장 4%. 그 외의 주택은 전부 초과 누진이라고요. 그래, 우리의 아파트는 이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정부가. 알아들으시오? 자, 그 다음 3번 봐요.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3번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그래서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과 세율이 동일하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급주택이에요. 이것도 사치잖아. 원래 출시는. 그러나 이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절대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틀린 지문이에요. 재산세에서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낮은 세율 초과 누진으로 계산한다고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국가에서 종부세를 과세하죠. 그러나 별장은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매겼잖아. 그러니까 종부세를 과세 안 해.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주택은 낮은 세율로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고급주택은 왜 낮은 세율로 과세했어요?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종부세도 연결시켜야 돼요. 별장만 4%예요.
고급주택은 4%다. 3번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별장만. 자, 그 다음 4번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에 다가구. 1인 소유잖아. 다가구. 알아들었나요?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본다. 이 경우 부속토지는 나눠야지. 부속토지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비율. 면적비율. 뭐에 속지 말자?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이거지. 자, 갑돌이가 다가구를 갖고 있어. 다가구를 갖고 있어요. 다가구. 1인 소유 다가구 3층짜리. 3층짜리 다가구. 구획된 부분이 9개야. 이렇게 9개. 원룸, 투룸, 쓰리룸 이거 다가구. 그럼 다가구는 출입문이 다 이렇게 별도로 돼 있죠.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어요. 이렇게 19, 19, 19, 19, 19 이렇게. 그럼 갑돌이 소유. 그러나 우리가 타법에서는 하나로 봐. 하나. 단독주택이라고요.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면 세율은 뭘로 가? 초과누진이잖아. 그럼 세금이 많이 나와. 하나로 보면 알아들었나요? 가액이 높아져서. 그래도 다가구 주택은 주로 누가 살아요? 서민들이 사죠? 서민들이, 학생들, 돌싱 알아들었나요? 또는 가출한 남녀, 서민들이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주로 서민들이 살아. 하나로 봐서 매년 재산세를 계산하면 이걸로 가잖아. 누진세율. 세율이 높아지잖아. 최도 여기까지.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몇 개로 본다는 거야? 9개로. 그래서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 9번. 9번을 계산해서 합친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요. 그럼 밑에 부속토지. 밑에 부속토지도 안분해야죠. 안분해야 하잖아요. 그럼 동일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다? n분의 1씩 9분의 1씩 되겠죠. 그럼 이 부속토지는 기준이 뭐다?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9분의 1씩. 그래서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잖아. 아까 배웠잖아 이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죠? 또는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여기 보세요. 주택을 공동 소유하든 혼자 소유하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 그 자체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합산. 토지 건물 구분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합산. 그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5번이 그 얘기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계산했어요? 합산했어요? 합산. 그래서 합산한 과세표준에다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중요한 거 이거.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요. 주택 그 자체는 언제나 합산한다. 자, 그 다음 6번 여러 개 주택. 자, 이번에는 여러 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주택은 물세예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합산 안 해요.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기억 1인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주택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1구 주택마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딱 뭐밖에 없어? 토지밖에 없잖아. 종합합산, 별도합산. 여러 개를 물어볼 때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다. 상가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절대 가격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자고요. 갑돌이가 주택을 2개 갖고 있어. 3억짜리, 2억짜리. 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요. 그럼 합치면 5억이죠.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 합산하면 많이 나와요.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뭐를 계산하는 거야? 세금 액수.
얼마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럼 이제 합치면 무슨 세금이 된다? 총세액이 나온다. 따로따로. 6번 기역. 그럼 기역을 줄이면 뭐라 그래요? 기역을 줄여봐야 주택별로 계산한다. 결론이 이거야. 딱 적어. 주택별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주택별로 계산한다.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줄이면 주택별로. 주택 가액을 합산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지. 그 다음 니은. 항상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죠. 가족이 여러 개 있어. 일가구가 여러 개 주택을 있더라도 항상 세금은 개인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그러다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여러 개니까 각각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절대 가구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개인별로. 그래서 결론이 그거잖아. 자, 주택 별장. 항상 별장만 몇 프로? 4%. 이렇게 한 방에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비례세율 4%를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5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일정하게 곱하잖아. 그럼 별장도 주택이죠? 어떻게?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산해서. 별장도 주택이니까 토지 건축물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주택. 자, 별장을 뺀 주택은 뭘로 계산해? 초과누진.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별로 각각.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야. 주택별로 각각 하되 그 자체는 어떻게 한다? 토지 건축물을 합산합니다. 이거 여러 개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 그러나 이해는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해. 그 자체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